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 임용시험 2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7회 문제는요 조금 어려워요. 그림도 있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원론 수준보단 조금 뛰어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변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눠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약하신 분들은 따로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어떤 강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가격이 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가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상식이 통하는 순수한 효과를요.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삐딱선이 효과를요. 우리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대체 효과는요. 가장 중요한 효과가 돼. 왜냐하면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서 교환하는 거잖아.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더 시장에 구입을 했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는가.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그걸 보고 나의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체 효과라는 거,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사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순수한 상식이 통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소득 효과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거야. 엄밀하게는 여기 보시면 실질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삐딱선이 효과가 바로 이 소득 효과야.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선택과 관련한 수요 곡선이 기펜제와 같이 이상한 결과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약간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이 증가하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후방굴절하는 약간 삐딱선이 효과죠. 그것도 소득 효과, 삐딱선이 효과가 더 커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 효과는요 우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찾으세요. 무차별 곡선을 찾고 그 다음 두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여기서부터 뭐 A에서 B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대체 효과. 우선 기계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자, 소득 효과는요. 소득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실질 소득이 변화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선 두 개를 찾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두 예산선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 이게 뭐 B, C라 할게요. 이건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XY에다 다 표현하기 뭐해서 X축, 수평축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게 대체 효과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의 그림도 바로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가격 효과를 한번 보면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XY 보상 수요 곡선 표현하는 거기에다 표현할 거야. 근데 XY 대신에 여기서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라는 두 상품 XY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옛날 예산선이라 할게요. P0라 합시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P1으로 XZ 가격만 하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대 가격이 하얀 색깔에서 연두 색깔로 기울기가 변했어. 그래서 대체 효과 기울기가 변하니까 그게 생기는데 또 예산선의 선택 영역인 하얀 색깔 구매 가능한 영역보다 연두 색깔 구매 가능한 영역이 더 커졌잖아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는 실질 소득 증가 효과,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의 경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점을 A라고 하고 충격 후를 C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C로 가게 된 게 우리가 총효과, 가격효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둘로 쪼갠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 게 바로 총효과를 나타내는 가격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 예산선 있죠?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해요. 자, 대체 효과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먼저 봐주세요. 답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2개, 하나의 무차별 곡선 U0 하에서 점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A와 B가 대체 효과가 되고요. 평행한 예산선 2개를 찾아요. 거기서 점 2개 찾으면 그게 바로 소득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게 됐는데 A에서 B까지 가게 된 거 그게 바로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에서 C로 가게 된 거 이게 소득효과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봐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시면요. 자, 여기 대체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 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 상대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진 X제, Y제 해도 되고 그 X가 현재 소비, 미래 소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싸진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 동일한 예산선,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소득효과는요. 자, 요 대체효과와 달리 삐딱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실질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의 예산선 영역이 커지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이 하락으로 상승일 때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와 예산선 집합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실질 소득이 변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가했겠지.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X제가 지금 관심사니까 정상제라고 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소득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둘을 합쳐서 총효과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은 어떤 소비자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무차별 곡선 예산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소비를 X제라 하고요. 미래 소비를 Y제라고 할게요. 보통 뭐 C0, C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요거 예산선 우리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간이가 돼버리고 심화 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A에서 C로 변화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C0라는 현재 소비가 있고요. C1이라는 미래 소비가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그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대문자 A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 A로 이렇게 U0라 할게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케이? 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현재 소비만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간 걸로 해서 최적점이 A에서 C로 변했어요. 초기 보존점이 여기 있다는 거야. 공부 좀 더 하신 분들은 초기 보존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걸 여기서 뭐 설명드리기 뭐 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자, 이게 변화한 거니까 새로운 예산선 P1이라고 할게요. 옛날 예산선을 가격을 P0라 할게요. 원래 이게 1 플러스 R 해가지고요.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1 플러스 이자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선택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C점이 여기에 선택이 됐습니다. 약간 A를 너무 이쪽에다 그려서요. 이렇게
그렸어요. C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효과를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분해하기 위해서 뉴 예산선을 가지고, 요 뉴 예산선 P1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그게 바로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줬네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B에 접하게 됐어요. 이 그림을 좀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가게, 저는 잘 됐어요, 지금. 여기가 B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2개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대체 효과. 그 다음에 평행한 예산선 2개를 찾아요. B에서 C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A점에서요 최종적으로 C점으로 갔는데 그거를 둘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오케이? 상대 가격이 비싸져서 가게 된 것을 대체 효과. 자, 실제 소득 예산선 영역이 커졌습니다. 여기도 예산선 영역이 커진 것처럼, 그래서 소비 가능한 한 상품 목금들이 더 증가하면서 평행한 예산선 2개 찾았죠. B에서 C로 가게 된 거, 이렇게 가게 된 거를 우리가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종적으로는요, 이 경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우리는 총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체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순수한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내가 현재 예금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소비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자 수입이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는 기울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 예산선 기울기 커졌다는 건 뭐라고?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 가격이 비싸졌다, C0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요, 현재 소비를 줄입니다. 저축을 증가시켜요. 소비가 감소하면 저축은 그 반대야. 그래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S라고 할게요.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축은 상식이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잖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대체 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 소득 효과를 한번 보시면, 소득 효과는 이자율이 올라가서요 예산 집합이 커졌잖아. 그렇죠? 그걸 실질 소득, 보통 M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M이라 표현해서 그런데 진짜 소득이야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예산선 영역이 커지면 실제 소득이 커진 거고요. 예산선의 영역이 작아지면 실제 소득이 작아진 거야. 실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다 이거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라고 보시면 돼. 보통 문제에서도 현재 소비, 미래 소비는 정상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이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요거와 요게 여기서는 제가 하늘 색깔로 표현했는데 하늘 색깔 실선과 점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둘 다 정상제니까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요.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이라 보셔야 돼. 미래 소비까지 우선 안 할게요. 뭐 해도 되는데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고 그러시고 현재 소비가 싸진 거잖아. 현재 소비가 비싸졌으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증가시키고요. 둘 다 정상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소비 이거 증가하게 되면은 저축은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도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미래 소비가 저축이 아닙니다. 저축은 현재 소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크기로 표현됐듯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커요.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문제 작성 방법에 보시면 A에서 B로 이동하는 기업
요게 바로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하나의 무차물곡선상에 점 2개 찾아달랬죠? 그게 대체 효과고요. 기억이 대체 효과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요거 어떻게 평행한 두 예산선 평행한 예산선 2개 좀 두껍게 칠해볼까요? 요거랑 얘가 평행하죠? 평행한 두 예산선 상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소득효과. 소득효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대체효과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효과가 되는 경우고 이 상황에서는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게 되면 저축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증가했는데 상승했는데 이 경우에는 저축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현재 저축이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는가? 예, 맞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를 나타내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은 대체 효과, 니은은 소득 효과.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고 저축을 줄일까? 이 경우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를 나타내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제가 막판에 막판 뒤집기 뭐 그런 거 강의할 때 이렇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경제학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구하세요. 저축의 크기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건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거 난이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경제 원론 수준은 조금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맹크의 경제 원론이나 이중구 교수님 책에 경제 원론에도 언급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